10월 17일 일요일 오늘 뭐 영상 또 하나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역시나 별로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을 만한 내용으로 ETF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ETF는 뭐 익스체인지 뭐라고 해서 결국에는 애플은 펀드지요. 펀드인데 이제 펀드를 만들어서 자산운용사라는 데서 펀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주식처럼 거래를 했고, 개방형 펀드죠. 계속 유지가 되는, 어떤 딱 만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계속 운영이 돼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죠. 그 이제 그 정도는 뭐 다 뭐 경험상으로나 뭐 인터넷 신문 그런 거에서 봐서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을 내용인데,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 펀드 만드는 사람들이 잘 언급하지 않고, 그리고 좀 우리가 평소에 무시하는 내용, 그걸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명한 사람이 있죠. 존이라고,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라고 하면서 얼굴 좋죠. 돈 잘 벌게 생겼죠. 존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뭐 주식을 뭐 투자해라, 뭐 주식을 평생 모아가라, 시세 차익을 보지 말고 주식은 모으는 거다. 참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 좋은 얘기 그 사람 다 책에서 나온 얘기 내용이죠. 주식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또 말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뭐 약간은 부정적으로 제가 좀 뭐라고 하지, 그렇게 하는 편이니까 제가 좀 말도 껄끄럽게 하고, 하지만 꼭 짚고는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한 종목 사서 이익 보고 시세 차익 보고 팔고 이렇게 장기간으로 투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도 이제 요즘 조금씩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봤던 책 내용이, 이제 영상에서도 기존에도 몇 번 언급했었지만, 최후의 승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그 책이 아마 절판돼서 새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책값이 그때 제가 샀을 때 9,000원을 했나 8,000 몇백 원이었나 그랬고, 칼라는 전혀 없죠. 종이도 그냥 하드카바도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내용은, 그 사람이 책 내용을 대충 말하자고 하면, 그 사람이 지은이가 미국 뭐 펀드 운영하는 뭐 금융감독원 그런데 감시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주 내용은 딱 그겁니다. 뱅가드 펀드, 존 버글이 쓴 책, 그건 하드카바로 나왔죠. 책은 조그맣고 그 책도 별로 비싸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존 버글의 책 있죠.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그 책이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오랜 기간 통계, 뭐 100년 통계 미국에, 그거를 해보니까 인덱스 펀드를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10몇 프로 이상이 나오더라. 그래서 물가 상승률 3% 정도 빼버리면 그렇고, 거기다 배당까지 하면 복리 효과로 장기간 투자했을 때 채권이나 현금은 0이죠. 0이 아니라 현금은 마이너스죠. 인플레만큼 주식을 돈을 까먹고 있는 거죠. 그렇고 뭐 뮤추얼 펀드 그런 거는 운용 수수료에서 비싸더라. 이제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같습니다. 존이랑 말하는 거랑. 주식은 인플레를 먹고 사는 겁니다. 장기 투자해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그 인플레를 상쇄하면서도 수익을 갖다가 낼 수 있는 상품은 주식밖에 없다라고 말하면 좀 과할지도 모르지만은 거의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투자처다. 그러니까 채권 같은 경우는 거의 겨우 인플레 상쇄하는 수준. 금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그렇고, 금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참 좋았는데 뭐 어쨌든 그렇죠. 이제 앞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은행 상품, 그러니까 은행 상품이나 이런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상품으로 나왔을 때는 그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고, 그리고 존니가 언급 안 한 부분 중에 제가 가장 별로 안 좋아하고 그 사람을 약간 저격하는 그런 내용은 보수입니다. 보수.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뭐 펀드를 가입해라, 그리고 펀드 보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이 펀드를 뭐 잘 운영하는지 말하는지는 일단 별개로 두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근데 이 보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띄운 게 뭐냐면은 타이거 200이라는 ETF입니다. 각설하고
총 부수가 0.05입니다. 판매 보수 0에 수탁 보수 0.01에 운영 보수가 0.03입니다. 0.05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화면을 이게 지금 쓰는 프로그램이 대신증권인데 대신증권에 보면 ETF를 띄워보면 ETF 종합 현재가를 보면 기업 분석이라고 해서 보면은 총 부수, 총 보수, 운영 보수 이런 걸 나옵니다. 펀드 투자에서 그만큼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장기 투자에서입니다. 솔직히 이 단기 투자에서는 그 큰 금액 차이 안 납니다. 1%도 아니니까. 그리고 구성 종목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ETF를 내가 가입한다면 삼성전자를 27.68% 사는 거고 SK 하이닉스 사는 거고 이제 쭉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아까 영상을 찍기 전에 특이한 상황이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게 1%밖에 안 된다는 게 참 왜 다른 이게 시가총액 6인가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런 게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네요.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볼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타이거 200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모릅니다.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왜 이렇게 뒤에 있는지 뭐 좀 어떤 뭐 그렇게 그런 문제가 뭐 있겠죠. 뭐 잘 또 연구를 해보면 근데 어쨌든 이건 총 부수가 0.05입니다.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먼저 나온 코덱스 200이 있습니다. 코덱스 200의 총 보수를 보겠습니다. 0.15입니다. 운용 보수가 0.12네요. 이건 판매 보수가 0.01% 있고 어쨌든 총 보수가 0.25는 아까 타이거 200보다 3배입니다. 3배지만은 차이가 0.1%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매년 0.1%를 펀드 가입할 사람들한테 떼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사람 그러면 이 구성 종목을 보면은 구성 종목 여기도 똑같죠. 아까 딱 하나씩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들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27%, SK하이닉스 4%, 네이버 4%, 카카오 3%, LG화학 3%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고 1% 이상이 하나금융, 삼성물산, LG생활건강 이런 식으로 돼 있고 1% 밑에가 이제 이런 것들 쭉 들어가 있고요. 요 자잘한 0.7%부터 심하면은 0.1%, 0.07% 이런 것까지 종합지수를 따라가게 아니라 타이거 아니 뭐야 저 코스피 200 종목을 다 따라가게 추적하게 그렇게 상품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것이 인덱스 펀드의 개방형 펀드고 ETF인데 이런 거는 그래도 200종목을 했으니까 차라리 이거 기계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대부분이 뭐 이제 개인 사람이 주관이 개입된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한번 제가 좋아하는 그냥 한번 고배당이라는 펀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ETF입니다. 자, 이거를 먼저 이거를 보겠습니다. 총 보수 0.4%입니다. 아까 그거에 비해서 보수를 많이 뗍니다. 그러면 구성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타이거 200이나 코덱스 200은 200 종목입니다. 이건 몇 종목이나 됩니까? 이거 별로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 몇 종목 되겠네요. 그리고 매년 0.4%씩 떼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이제 한번 코덱스 보험이라는 거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ETF를 총 보수가 0.45%대입니다. 구성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종목입니다. 열 종목을 얘네들이 25%, 21%, 16%씩 22% 뭐지 이런 식으로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종목이나 했네요. 그래도 나름 일했는데 0.45% 매년 떼어갑니다. 그러니까 펀드라는 거를 뭐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아깝다는 생각 안 드는 이 영상 보시면서 아깝다는 생각을 안 가지시는지 열 종목 이런 식으로 비중 내서 넣어놓고 그리고 여기 이제 ETF 코덱스 보험이라는 ETF를 사는 사람 그 돈에서 매년 0.45%씩 떼가는 겁니다. 이게 펀드입니다. 뭐 굉장히 이거를 뭐 저렇게 환상을 가지고 이거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보수 조정하고 뭐 저기 종목 이 비율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굉장히 특별한 게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사람이 개입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존 버글이나 최후의 승자나 이제 그런 책에서 존 버글의 그 모든 주식을 수요하라 그리고 최후의 승자 이제 그런 데에서 장기 투자에서는 아까 말한 코덱스 200이나 코덱스 200보다도 또 타이거 200 이것이
운용사만 다를 뿐이지 이거는 기계로 하는 거고 굉장히 종부수가 작으니까 이런 거를 거기 그 책에서는 ETF라는 걸 얘기하지 않고 인덱스 펀드를 얘기했습니다. 인덱스 펀드 그냥 우리가 어디 그런 데서 사는 거 오프라인으로 사는 거 그 1%대였습니다. 근데 다른 성장형 펀드 뭐 옛날에 유명했죠. 미래세 인디펜던스 펀드 같은 거 그런 거는 막 2.5% 3%막 2.7 2.2%대 후반까지 뛰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억 넣으면 200 몇십만 원씩 뛰어가는 겁니다.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워낙 우리가 주식을 도박으로 접근을 하니까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수익이 나든지 말든지 그렇게 뛰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거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종목을 구성해서 뭐 엑셀로 정리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펀드에 대한 환상을 좀 깨라. 별것도 아니다 이거. 그냥 코텍스 보험 같은 경우는 참 이건 돈 받기도 애매하게 10종목 정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솔직히. 그런데 딱 보수는 떼어먹는다. 그러니까 펀드에 대한 환상을 깨라. 별것도 없다. 그리고 아까 말한 책에서 최후의 승자나직의 전복을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그 책에서도 계속 언급하는 게 뭐냐면 그 거기에 이제 각종 위험의 위험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시장의 위험, 뭐 이거 종목 선택의 위험, 위험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 조금 책을 읽어봐야 되지 제가 입으로 말하기가 하여튼 이건 어려운 내용이다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책을 읽기를 권해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결국엔 말하는 게 아무리 사람이 개입하는 펀드를 만들어봤자 결국엔 인덱스 펀드에 회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을 할 때 국민연금 자산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자산운용사한테 계속 돈을 맡길 겁니다. 일정 규모의 자금들을 그 사람 자산운용사들은 그걸 따먹기 위해서 수많은 저기를 하겠죠. 열심히 노력들 하겠죠. 국민연금공단한테.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엔 해봤자 국민연금공단에 그 수익률이라는 게 인덱스 펀드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여러 종목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돼봤자 거기서 거기를 는 겁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사람. 장기 투자하는 워렌 버핏이나 그렇게 훌륭하게 돈을 따는 사람, 뭐 단타하는 사람 중에도 돈 따는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저는 단타를 못하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했을 때 결국에는 인덱스 펀드에 회귀한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미국 지금 뭐 미국 주식 열풍 그 너무 자꾸 우리나라를 비하하고 미국은 다르다 우리나라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매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별로 그렇게 크게 이게 공매도는 단타죠. 단타하는 사람들한테는 타격이 심한 모양인데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도 중립적이다 공매도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고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이 존니가 말하는 거 그런 내용 그 다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사람이 독창적인 내용이라고 말하기는 어쨌든 그런데도 좋은 내용입니다 말은. 근데 그 사람 말에서 빠진 부분은 펀드의 이 보수를 따져보고 해라. 존니 펀드가 특별히 좋은 건 아니다. 웬만하면 이 보수를 따져라. 단기 투자에서 이 보수 수수료 이게 가장 크다. 이렇게 길게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만 모르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떠들고 다니는 거에 너무 맹신을 하거나 굉장히 대단한 거다라고 그런 환상을 가질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별거 아닙니다. 결론은 그리고 아까 고배당 코세프 고배당 한번 해서 구성 종목 코세프 고배당이 아니구나 코덱스 보험 같은 이런 거 이것도 ETF고 이것도 펀드죠. 하지만은 이런 펀드도 있다. 10종목밖에 안 들었고 10종목밖에 구성을 안 해놓고 이렇게 돈은 떼어먹는다. 이게 펀드의 실체다. 코세프 고배당 같은 경우 그래도 그나마 많이 구성해놨네요. 이 정도. 근데 이것도 잘 보시면은 이것도 얘기할 게 솔직히 많은데 보십시오. 여기 메리츠 화재 내년에 배당 안 준다고 그럽니다. 이거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런 내용을 알고 ETF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 코스피 고배당도 있고 아리랑 고배당도 있을 건데 아리랑 고배당도 있고 이게 종목은 굉장히 다릅니다. 고배당이. 근데 이제 제가 고배당주를 잘 많이 하는데 저는 솔직히 아까 아리랑 고배당, 코세프 고배당 종목 수가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성해 놓은 게 더 많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거에서 여기 코세프 고배당 아니 아리랑 고배당에서 이 GS 같은 거 왜 고배당주라면 왜 GS를 왜 삽니까? 우리 개인이 한다면은 GS를 할 게 아니라 GS를 한번 쳐보죠. GS가 45,400원입니다. 그러면 GS 45,400원인데 이건 37,200원입니다. 장기 투자에서는 무조건 우선주가 좋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더 좋고. 근데 이 펀드에서는 그렇게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 이것도 제가 거래했던 종목입니다. 저 NH투자증권 우선주 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는 이 펀드에서는 너무 좀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들게 합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삼성화재 우선주를 들고 있어야지 진짜 왜 이 본주를 들고 있는지 고배당주라고 했으면 배당 수익률에 우선을 둬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제 까탈스러운 성격 때문에 제가 펀드를 안 하고 그리고 이 수수료 여기 아리랑 고배당주는 수수료는 적네요. 양심적이네요. 그리고 하지만 어쨌든 수수료 안 들이고 제가 직접 펀드를 구성하는 펀드라고 할 만치 종목을 여러 종목들과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리랑 고배당주가 저기 코세프 고배당보다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종목을 쭉 훑어보니까 종목 수도 더 많고 세밀한 면이 많네요. 저 아리랑 고배당이나 코세프 고배당이나 어떤 건지 모르는데 제 그냥 개인 투자인 관점에서 보니까 그러네요. 저도 배당주를 워낙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ETF를 한다 하더라도 조금 이런 거를 살펴보시면서 지식을 좀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영상은 조회수 무지한 나올 건데 그냥 한번 올려봤습니다. 참고하십시오.